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 대회에서 채소 소비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닐슨 코리아 정인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전체 컨텐츠입니다. 저희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분석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채소류 구매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품목군별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토마토를 중점적으로 구매 행동 특성이라든지 채소 타 품목의 구매 상관성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및 시사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분석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닐슨의 방법론들을 기반으로 농촌진흥청의 패널 자료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던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채소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채소 농가에 대해서 기업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분석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소 품목군별 시장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과채류, 근채류, 이제 서류, 엽경채류, 조미채류가 채소류 전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소 품목군별 구매 경험률이라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구매자가 1년 동안 얼마만큼 있는지 한 번이라도 구매하면 여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치, 정확하게 말하면 2010년부터 20년까지 이제 11년 동안의 자료를 쭉 이제 펼쳐본 것인데 2010년에 거의 100%에 가까운 구매 경험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 비율이죠. 전체 모집단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이 정도였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눈여겨 보이겠는데 그게 근체류, 나물류, 서류 등이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90가구 정도밖에 이제 서류에서는 구매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근체류와 뭐 이런 부분들 나물류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5% 정도, 95명 정도만 최근 20년에 구매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이 이제 지날수록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이 모습들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체류를 먼저 대표적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동안 구매하는 구매액이 위에 표시된 겁니다. 과거에 2012년에 한참 많이 구매를 할 때는 이만큼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죠? 22만 원이 넘은 이제 금액이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줄어들었죠. 한번 이제 구매를 할 때 구매하는 액 그리고 구매 빈도를 합산해서 나오는 이 계산법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 1년에 20년에는 20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구매 빈도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45회 가까이 10년 전에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년에 35회 정도밖에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로직대로 이렇게 구매 행동 지표라는 측면으로 한번 봤습니다. 뭐냐면은 1년에 구매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한 번 구매할 때 구매액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것들을 곱셈했을 때는 1년에 평균적인 가구당 구매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와 전체 구매자를 2천만 가구가 지금 우리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1년에 과체류를 구매하는 그 시장 규모는 가구 내에서죠. 그 구매액은 4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는 이 상황대로 저희가 이 메저 틀이라는 형식으로 한번 냅둬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매 빈도, 구매액을 1년 전, 최근 1년, 20년이죠. 1년 전하고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 이제 그런 장표들인데 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1회 구매액이 이만큼 늘었고 구매 빈도는 1년 전보다 소폭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액이 더 플러스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다, 성장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단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감소를 했지만은 1년 전하고 비해서는 소폭의 성장이 있었는데 그게 구매액으로 의해서 성장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역시나 코로나 임팩트로 인해서 가구에서 소비가 많아지고 외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제한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모든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체류를 보시더라도 10년 전 대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매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에 비해서 물가 상승에 대비해 가지고는 일회 구매액 자체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보려고 했다라면은 구매량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구매는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개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봉지 단위로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구매액을 가지고만 판단을 했을 때 어쨌든 1년 전보다 근체류에서 구매 빈도, 일회 구매액이 같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 그래서
코로나 임팩트가 충분히 근체류에서도 받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물류가 가장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10년 전 대비해가지고 구매 빈도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구매액은 크게 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가구, 예전에 5만 원 가까이 구매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4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임팩트도 별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전에 제사 이런 트렌드들이 있었다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소가 되고 가공식품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편하게 먹는 편의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품목군들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빈도가 역시나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다만 서류는 구매액 자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에 봉지로 구매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박스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액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서류는. 그래서 구매액, 구매 빈도 다 늘어서 플러스 성장에 영향을 준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추나 상추 이런 부분, 역경채류도 이제 10년 전 거를 계속 보면은 구매액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매액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역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구매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매를 점점 덜 하게 되는 거죠. 덜 하게 되면서 구매액은 많아야 되는데 이조차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특별한 반등 없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식품의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매 빈도나 일회 구매액 이런 부분들 평가를 했을 때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성장을 했다. 역시나 코로나 임팩트도 충분히 여기에 역경체류에도 반영이 많이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미체류 같은 경우는 재료로 많이 쓰이는, 요리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양파, 마늘, 부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구매 빈도는 10년 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다. 전체적인 트렌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발표뿐만 아니고 예전의 발표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역시나 구매액 자체가 감소를 많이 했는데 최근 1년에 와서는 구매 빈도 그리고 구매액까지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이 많이 컸다. 조미체류에서는 15% 정도 성장이 됐다. 그래서 전국 규모로 우리가 2천만 가구 대비해서 맞춰봤을 때는 2조 원이 넘는 2조 4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미체류의 구매 어떤 비중은 굉장히 높죠. 과체류 다음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2010년, 15년, 19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코로나 임팩트 때문에 같이 1년 뒤지만 같이 나눠서 봤던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에는 과체류가 30%였는데 최근에 점점 이렇게 비중이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조미체류, 역경체류가 코로나 임팩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정도로 구매 중요도 비중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비중은 평균 구매액으로 나눈 게 아니고 전체에 우리가 구매하는 프로젝션을 건 시장 규모에서 비중으로 나눈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구 내에서 역경체류하고 최근에 조미체류는 더 많이 성장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뿐만 아니고 1년이 지났지만은 1년 차이로 이 코로나 임팩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최근 19년과 20년을 연령대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참 특이한 게 보이죠? 과체류는 젊은 층에서 굉장히 선호가 된다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역경체류, 조미체류 같은 경우에는 5, 60대에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반대로 역으로 엮어봤습니다. 연령대의 중요도가 얼마나 되는지 품목별로. 그래서 채소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60대 이상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리수 대비, 쉽게 말해서 머리수 대비 그 구매력이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근체류를 구매를 많이 한다. 요리를 직접 해서 하는 재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 연령대가 그대로 다 느껴지죠. 물론 50대, 60대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조리를 별로 하지 않고 신선을 바로바로 그냥 세척만 해서 먹기 좋은 이런 과체류 이런 것들에서 젊은 층에서 요리를 물론 싫어하니까 그 외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제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강에 또 맞춘 그런 HMR 가정 간편식들을 통해서 섭취를 많이 하는 그런 가구들인데 과체류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령대별 특이점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채널별로도 한번 좀 볼 수 있겠죠. 참 재미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체인 슈퍼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체인 슈퍼에서 구매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체인 슈퍼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생기고 있었고 거기서 신선들을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재래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1년 만에, 지난 5년 만에 온라인의 비중보다 20년의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거. 그래서 코로나 임팩트가 이 신선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도 보시면은 과치류, 근치류, 나물류, 소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소류는 뭐 신선도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무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공식품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체류나 이런 것들까지도 높아져 있는데 어느 하나 품목 빼놓지 않고 다 같이 온라인의 성장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보시는 연령대별로 한번 나눠봤을 때 30대 이하에서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시장을 선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외의 가구에서도 온라인의 구매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가구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식품류, 가공류에서 나타나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시장이 5년 전, 6년 전에 이렇게 지속되었었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에 와서는 20% 막 그 이상 10%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이 신선류 제품, 채소류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중요도는 점차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토마토를 가져왔던 이유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구매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완숙 토마토, 방울 토마토를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토마토의 비중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뭐 항산화 효과도 있고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서 이제 농가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이제 그런 품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점차 뭐 이 구매액입니다. 연간 구매액을 토마토 이제 9조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9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완숙 토마토, 그냥 일반 방울 토마토가 이렇게 흐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구매액, 구매 횟수, 구매액 둘 다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이 많고 방울토마토가 훨씬 더 쉽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먹기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2018년부터 분기별로 한번 봤습니다. 방울토마토의 성장의 이유는 역시나 이 성수기의 꼭지가 전년 대비해서 훨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완숙 토마토 대비 성장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역시나 젊은 층에서 더 방울 토마토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온라인의 성장이 토마토 이제 완숙 토마토도 굉장히 높지만 방울 토마토는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2015년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온오프라인이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한번 인덱스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방울 토마토는 뭐 얼마입니까? 600% 성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6배가 15년 대비해서 높아졌고 이 온라인에서의 이 완숙 토마토는 3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 행동 지표를 또 이렇게 봤습니다. 완숙 토마토, 방울 토마토를 보면서 온오프라인을 이렇게 보니까 온라인의 구매 자체가 높죠. 한 번 구매할 때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모든 식품구매에서. 왜냐하면 온라인에서의 구매를 위해서 이렇게 보고 뭐 조금만 한 팩을 구매하지는 않을 거고 2팩, 3팩 그렇게 한 번 구매할 때 검증된 신선도가 유지됐다라고 이제 파악되는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보다는 완숙 토마토, 방울 토마토 모두 온라인에서의 구매액은 더 높습니다. 다만 구매 횟수는 많지 않죠. 구매 횟수는 많지 않고 이제 구매자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완숙 토마토, 방울 토마토 온라인에서 성장을 고르게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이 X축이고 평균 구매액이 Y축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은 25년하고 20년을 비교한 오프라인인 거고 여기서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 역시나 구매자도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구매하는 양도 많아지면서 성장을 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오직 온라인에서만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중복으로 구매하는 사람 이렇게 구매자를 엮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는 온라인에서만 구매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구매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점차 느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구매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는데 뜨는 온라인 구매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다. 중복 구매를 하면서도 온라인을 더욱 구매를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채소류, 특히나 토마토에서는 점차 구매가 온라인으로 집중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온라인 구매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껴놓고 완숙 토마토는 구매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엮어서 봤습니다. 20%에 해당하는 이 헤비 구매자는 56%의 구매 중요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어떤 이제 우리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이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80%까지 뭐 중요도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식품에서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긴 힘들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56.7% 완숙 토마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완숙 토마토 구매자는 결과적으로 고구마, 고추, 파프리카, 메론, 양상추를 특히나 헤비 구매자는 많이 같이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 삼아서 중복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개발을 하거나 그런 식의 소구법을 만드는 것도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보시면 파프리카, 당근, 호박, 오이, 딸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상추까지 인덱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중복으로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관들에서. 그래서 말이 빨랐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을 한번 보시면은 10년간 앞서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채소류 구매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하는 이유는 뭐 주활용되는 품목이나 역경채 뭐 이런 부분들의 대체로 유지되기는 했지만은 전년 대비해서 길게 봤을 때는 계속해서 구매자가 이탈하거나 구매 횟수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트렌드죠. 외식이 늘어나고 뭐 간편식 구매로 그리고 뭐 다양성을 갖춘 이제 그 제품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요즘에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낮아진 것들을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 거고 구매가 잘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1년 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한 여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구매할 때 구매하는 양, 집에서 아무래도 가구에서 머무는 시간들, 외식에 제한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먹는 트렌드가 뭐 보편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쭉 갈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우리가 채소류는 신선을 통해서 많이 섭취가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구매는 예전에 우리가 식품에서 발전하는 것들,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 관리, 이제 유통 과정에서 뭐 빠른 배송, 보관이 편리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특히나 많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강에 중점을 둔 연관 소비 활성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마토의 분석처럼 이런 분석들이 지속되어 가지고 이제 중복으로 많이 서로가 엮여서 구매를 하고 섭취를 하면 좋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마토, 파프리카, 당근을 갈아서 마실 때 토마토를 갈아서 마실 때 파프리카, 당근을 같이 넣자. 그랬을 때의 혈관 질병 예방, 항암 효과가 더 극대화돼서 뭐 흡수가 잘 된다. 뭐 영양소를 잘 공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연령별로 또 그런 것들을 나눠서 분석했을 때에 더 도움이 되는 이제 채소들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키트로 만들어서 판매에 활용을 하면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굉장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 발표를 마쳤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제가 채소 뭐 품목군별로 소개를 드리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농가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닐슨 코리아 정인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